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리스크도 언론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정진상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법과 현실의 그 조화를 어떤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침만 정해줬던 것이고, 예. 그 방침대로 갔으면 되는 것이지 아하. 밑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입장인 그 방침대로 것이죠.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 성남 씨는 그 법대로 진행했는데 밑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는 없는 이 사람들이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왜 이 사인한 거, 그러니까 결제를 했다라고 하니까 왜 그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그 도장 있다고 다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했고, 정진상 전 실장이 하는 일은 아랫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대표가 압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지목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을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제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순서가 그렇게 있잖아. 이재명, 정진상.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자, 적어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고 했어요. 측근이 한 일입니다. 근데 측근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니다. 이 주장은 어떤 맥락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정진상 씨도 같이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진상 씨는 배임이 있고 뇌물이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배임 아닙니까? 근데 이 뇌물에 있어서는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진상 씨는 자기가 뭐 뇌물 받은 거 부정하겠지만요. 부인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난 그거 뭐 받았지만 그 이재명 모르게 했다. 그럼 그 선에서 뇌물 부분은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배임 부분이 그런가요? 아니, 이 결재권자가 누군데요? 성남시장인데 정책실장이 결재권자입니까? 그 정책실장 결재를 하면 물론 이제 정진상이 이재명의 사실상 대리인이다. 성남시청 2층에 그 생리를 다 안다. 그러더라도 공식적인 문서에 같이 사인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임 부분을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거는 저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변호인이 지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데 그 실무 담당자가 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일일이 그 시장이나 뭐 경찰서장이나 누가 알 수가 있냐 이 얘기하는데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그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죠. 예.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정해진 또 틀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몇천억의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그 시장과 도지사 뭐 이런 단체장의 결심이 없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장 또는 도지사 단체장의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 근데 그 상식을 뒤엎는 예를 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걸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거와 어떻게 같이 비유해서 정당성을 아니면 면책성을 그걸 주장을 합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성남 FC도 지금 대장동 재판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를 예를 들면 예. 자, 네이버가 그 출입문을 이쪽으로 내려고 했다가 고속도로 쪽으로 이제 내준다 이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결제 서류가 올라왔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제를 하려고 하다 그게 누가 봐도 특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결제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왜 네이버에 특혜를 주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남FC에 네이버가 얼마를 이렇게 기부한답니다. 그랬을 거 아닌가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을 면담한 과정의 메모로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판도 받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관계자 메모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판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의 입이 제일 신경이 쓰일까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을 안아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옹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안아준 게 죄 혼자 뒤집어 쓰라는 신호였느냐. 자, 포옹까지 해줬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정진상이 한 것이고 이재명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포옹해줬냐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저 사람 죄라는데 뭘 공모했는지가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것과 저 사람이 한 일을 내가 알았다는 건 다르지 않느냐. 내 측근은 측근이지만 내 측근이 한 일도 때로는 난 몰랐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생존 전략인데 이제 그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저렇게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제 정진상, 김영선에서 얘들이 잘못한 거를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뭐 배임, 뇌물 뭐부터 시작했고 저 성남 FC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 그 케이스별로 다 조금씩 그 양태가 좀 다를 텐데요. 근데 정진상이 이재명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업무상 뭐를 하는데 결제를 하거나 뭘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거는 뭐 이재명 당시 시장 모르게 살짝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뭐 이런 행정상의 특혜를 준다거나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 재판장이 재판받는 피고인이 누구를 안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허락하는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것도 기가 막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까?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재판장에서는 그 엄숙하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엄중한 자리에서 누가 어떤 그 공동 피고인 한 사람이 누구를 안아보고 싶다고 해서 안으세요, 안아보세요. 이렇게 재판을 재판을 지휘하는 그런 재판장에 나는 자격부터 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 보통은 포옹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괴상한 영화 아니에요. 그런 영화 찍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는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뭐 피고를 안아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건 저 재판장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예, 뭐 이 정도 재판 자격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더구나 법률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행태를 재판장부터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요. 그 검찰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최근 재판에서 이제 정진상 실장이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나까지 이제 내가 이걸 인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검찰이 뭐 이제 나와의 구체적인 모의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의 취지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명확하게 되지 못했고 다소 헐겁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뉘앙스상 이게 사실상 실장만 알고 나는 당시에 몰랐다라는 취지로도 비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 뭐 협조를 했다. 이거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판사라든가 이런 행태를 지적하시긴 했습니다만 또 이건 뭐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검사만큼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뭐 위장 전입했다 뭐 이러면서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자, 검사도 수사받고 처벌받는다, 확인시켜주겠다. 지금 수사 중인 검사한테 콕 집어서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하. 수사하는 검사를 바로 직격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메시지를 건드리기가 뭐하니까 이제 메신저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위장 전입 부분은 그 해당 이정섭 차장검사가 인정을 했어요. 예, 물론 그렇죠. 지금은 해소된 상태지만 자,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대검에다가 그 진정을 넣었으니까 그게 지금 지검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정섭 검사의 반론이 사실인지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규명할 텐데 문제는 규명해도 김의겸 의원은 또 지금 검찰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이래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탄핵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사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탄핵이 되면 그거는 뭐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현재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장 전입, 사실 위장 전입 자체는 불법이죠.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 전입이 언제부터 논란이 됐느냐? 청문회 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장상 총리 뭐 첫 청문회 할 때 그때 막 위장 전입 이런 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 뒤에 봤더니 거의 뭐 장관 후보자들 중에 위장 전입 안 걸린 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요즘에 문재인 정부 때 위장 전입 때문에 장관 못 된 분 있었나요? 거의 그런 물론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지금 수사 중인 검사에 그 위장 전입을 딱 찍어서 탄핵시키겠다. 요거는 좀 그러니까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탄핵 운운하는데 저는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게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때 이제 탄핵 소추의 그 사유가 되는 건데 그 위장 전입한 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툭하면 탄핵이에요. 이 탄핵에 입에 붙었고 뭐 이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내년에 200석을 얻으면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뭐 삭제를 했다는데 그 삭제된 글을 보니까 내년에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예. 법안 거부권도 무력화시키고 탄핵까지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탄핵으로 시작해서 탄핵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완전히 뭐라고요? 남용하는 거죠. 자신의 권한을. 예. 자, 뭐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에 대해서 뭐 위장 전입만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뭐 골프장 관련해서 뭐 가족이 뭐 그쪽 골프장을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부탁받고 부킹도 해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처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당장은 뭐 속 시원할 수도 모르겠지만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속 시원하지도 않고요. 뭐 당내 이제 일부 뭐 강경파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 눈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지금 말씀한 대로 레토릭처럼 상투적으로 탄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다 보니까 마구잡이 힘자랑을 하고 오남용을 하는구나. 힘자랑.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저거 자꾸 남발하는 거. 칼도 칼집에 있으면서 아주 숱한 고민 끝에 저 공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둬서는 국민한테
폐해가 크다. 이 정도가 돼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가 돼야 수긍하시지 않겠어요? 칼집에 있을 때 무섭지 막상 그렇죠. 꺼내면 그냥 마구잡이 꺼내가지고 휘두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지난번에 그 행안부 장관 탄핵 역시 그 당시 부결이 됐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